안녕하세요. 윤자배입니다. 일요일에 공부했던 거 다시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법인의 기관에서 이사 등에서부터 출발할게요. 1번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지 않는 한 법인은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. 네, 맞아요. 대법원 판례 문구이기도 하고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 요건,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해놨음을 등기해 놓지 않는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건데요.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선의 또는 악의 뭐 이런 문구가 없어요. 이 말은 즉슨 선의의 제3자이든 악의의 제3자이든 등기를 해 놓지 않았다면 이사 대표권은 제한된다. 우리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된다. 라고 등기해 놓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악의의 제3자에게조차도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2번 임시이사는 한시적 기관이므로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? 아닙니다. 틀리죠? 임시이사는 한시적 기간인 건 맞아요. 하지만 이사의 결혼 등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임시이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건 아니에요. 여전히 같은 권한을 갖되 기간 일하는 시기만 일시적이란 것뿐이죠. 3번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사무 외에 다른 행위를 하려면 가처분의 허용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네, 맞습니다. 제60조의 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보면 제1항에서 가처분 명령,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황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. 그리고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 즉 평상시에는 통상사무만 해야 돼요. 하지만 가처분 명령이 따로 있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다라면은 통상사무 외의 행위도 가능하다. 한편 직무대장 제2항에 보시면 직무대행자가 이 제1항에 위반해서 어떠한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한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. 4번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? 아니죠.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. 이런 임의적 기관이에요. 5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은 결의권이 있다? 그렇지 않죠.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이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. 즉 관계사항이라 하면 이해관계를 말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사원이 사단법인에 자신의 자산을 양도한다거나 그럴 때 폭리를 취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원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결의권이 없는 거예요. 6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은 잠깐 이거는 잘못된 문장. 이거는 패스. 동일한 문제가 들어가 있네요. 패스. 자, 7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으로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. 네, 맞는 문장.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 금지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. 상속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이 의미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제5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만약 임의로 정관에서 우리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한 거야 라고 정한다면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